네, 녹화 시작했고, 저번 시간에 여기 했죠? 6번 프린트물 앞부분 문제까지 우리 했었고, 8번 문제 뭐 해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죠? 혹시나 좀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 8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그 채팅 쳐주세요. 알겠죠? 일단 10번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근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때 그냥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서 그림 색칠해가지고 최대한 중복되는 거 찾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면 할 거야. 근데 이제 쌤이 요 10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요 식 그대로 찾는 것보다 요것을 요러한 식들 있잖아요. 요러한 식, 요러한 식들을 좀 그 집합의 연산 법칙을 좀 이용을 해서 연산 법칙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아니면 좀 벤 다이어그램 이제 그리기 보기 좋게 바꾼 다음에 이제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실제로 그렇게 할 거예요. 쌤은. 근데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집합들이 저렇게 하나하나 다 있기 때문에 드모르간 법칙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을 좀 간단히 하면 돼요. 근데 4번, 5번 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4번, 5번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5번식은 또 좀 약간 익숙한 모양이 있죠? 차집합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집합으로 바꿔가지고 5번은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고요. 쌤하고 같이 해볼 것은 요 1, 2, 3번입니다. 네, 1, 2, 3번은 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4번은 그냥 웬만해서는 그대로 하면 되고요.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일단 1번부터 합시다. 자, 1번씩 A 여집합,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뭐 사실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최대한 좀 보기 좋게 바꾸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식을 성질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는 사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의무는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 하면 왼쪽에 있는 요 식 있죠? 잠깐만. 왼쪽에 있는 요 식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 쌤이 어떤 성질을 쓴 거죠? 이렇게 쓴 거는 교환 법칙 쓴 거죠. 이렇게.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요 식을 어떻게 여러분들 바꿀 수 있습니까?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비교 A여 이렇게 되니까 B 차집합 A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가 더 좋으니까. 그러면 C의 집합 이렇게 돼요. 됐다요? 그러면 밑에 벤 다이어그램 좀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문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거랑 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전체 집합 네모는 좀 귀찮아서 그냥 안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전체 집합 네모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B차 집합 A 이 부분은 순수한 B 영역이죠. 그래서 요 영역하고 요 영역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C랑 겹치는 부분은 뭐 순수한 영역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A랑 B만 확인할 거니까 요 노란색 영역이 순수한 B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의 여집합. C의 여집합이면 어디죠? 요 초록색 영역하고 요 영역하고 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집합이 있는 요 영역.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부분이 C의 여집합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다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여러분들? 합치라고 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초록색 영역하고 일단 제일 바깥쪽 영역하고 A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요 합집합이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영역을 의미하는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림이 다르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도 식변형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식 변형하는 거는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것은 드모르간.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도 드모르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합 B의 교집합의 C 전체의 C 이렇게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할만하죠? 그러면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 U 있고 네모는 안 그릴게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 먼저 한번 해봅시다. A 합집합 B면은 어떻게 돼요?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이렇게 되죠? 네, 요거하고 요 C하고 교집합 만나는 부분만 체크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C하고 만나는 부분이 당연히 어딥니까? 네, 요 초록색 영역이 되겠죠? 그치? 근데 이 녀석의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를 여집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초록색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다 색칠하면 돼.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영역은 요 빨간색 영역입니다. 당연히 그림이랑 다르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 근데 2번에서는 중요한 게 쌤이 뭐라고 했죠? 요렇게 수정하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거. 요 과정을 여러분들 그래도 연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에서도 같은 드모르간 법칙이었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3번 해볼게요. 3번은 A여, 교, B여. 그 다음에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드모르간 법칙을 써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그러면 A 합 B 전체의 여집합, 교집합 C 이렇게. 그래서 드모르간 썼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위치를 좀 바꿀게요. C 교집합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쓴 것은 교환 법칙.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또 무슨 생각 들어요?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C 차집합 A 합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3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처음에 있던 요식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죠. 그치? 그래서 얘는 좀 위쪽에서 바로
색칠을 해볼게요. 일단 C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 C가 있어요. C가 이렇게 있었는데 노란색 영역이 있었는데 뭘 빼라는 거죠? A 합 B를 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영역을 모두 벗겨내라, 없애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만 남아요? 요 영역만 남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합집합 드모르간 할 때? 네, 안 바꿨나요?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요거요? 두 번째 드모르간 할 때? 초록색 체크된 거? 그러네. 얘도 바꿔야 되네. 찾았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지? 고맙습니다. 쌤이 실수했네요. 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야, 그러면 다시 색칠해볼까? 고마워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금 다른 친구들은 소리 다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여기 마이크도 되게 소리 크게 입력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소리 안 들려요? 베베베베베베베베. 박예진 바보.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럼 됐습니다. 예진아 잘 수정해 보세요. 오디오 키세요. 박예진 바보. 네.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요거 다시 할게요. 2번. 너무 고맙습니다. 자, A 합 B. A 합 B면은 처음에 요 A 합 B 먼저 할게요. 그러면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그 다음에 합 C네요. 그러면은 사실 다 합쳐지는 거죠. 합 C니까 요 노란색 영역과 초록색 영역을 다 더해야 되죠. 요거 전체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완전 그냥 A, B, C 아무것도 안 속하는 이 영역만 뜻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아이고. 스크린샷을 찍어둘게요. 정리하십시오. 예진아 아직도 안 들려요? 오케이. 내가 한 말은 못 들었죠? 네. 자, 지우고 11번 가겠습니다. 쌤 되게 장난기 많죠? 용교가 오늘 왜 안 들어오지? 자, 11번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일단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굳이 그 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좀 변형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굳이 식 변형할 필요는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냐? 뭐 쌤은 뭐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애들 많이 가르쳐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냐? 그냥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쌤이 여러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차집합 부분을 되게 강조 많이 했어요.
순수한 A, 순수한 B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차집합을 얘기할 때 왜 굳이 순수한이라는 그런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냐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독특하고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순수한 A죠? 맞아? 얘 뭐예요? 순수한 B예요. 그치? 그지? 그래서 그냥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합집합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굳이 식 변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면 A 영역이 이렇게 있고 B 영역이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 U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그러면 A 합집합 B가 이제 원소의 개수가 54개라고 했고요. 얘가 37, 얘가 29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개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 영역과 이 파란색 영역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쉽지 않아요? 전체 합집합에서 뭐만 빼면 됩니까? 교집합 부분만 빼면 되죠. 개수 구할 때. 그치? 그러면 교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합집합 우리 공식 배웠던 거 있죠? 이거 이용하면 됩니다. A 합집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하고 교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빼면 됩니다. 요거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니까, 교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요 합집합과 A와 B 각각 개수가 다 나와 있어야지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 어때요? 합집합 개수, A의 개수, B의 개수 이렇게. 오케이? 근데 쌤은 지금 반대로 설명했지만 사실 요거 세 개가 주어져 있으면 사실 교집합의 개수도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문제 읽자마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뭐 54였고요. 얘가 37이 되고 얘가 29가 되고 뭐 얘 x라고 할게요. 이렇게 편하게. 그러면 x는 일단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66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x는 66 빼기 54 즉 1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12개라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두 개를 합친 것의 개수는 전체 합집합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되죠. 따라서 54 빼기 12 그러면 42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11번 문제에선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굳이 이식을 변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순수한 A, 순수한 B 차집합의 형태로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문제 되게 쉬워져요. 알겠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우리 여기 수업 초반에도 내가 얘기하긴 했는데요. 우리 원격 수업을 할 때 채팅으로 쌤 풀이 혹시나 이게 틀린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발표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 가산점은 못 해주지만 쌤 세특이 다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잘못된 거 수정해주고 또는 뭐 질문한 친구들은 다 세특에 반영해서 수학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그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고3 때 도움 되도록 쌤이 되게 열심히 써놓을게요. 알겠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쌤 되게 신경 많이 쓸 겁니다.
지금도 쌤 자소서 봐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세특이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진로 그거랑. 그러니까 채팅창 많이 쳐주세요. 알겠죠? 지우겠습니다. 12번. 자, 12번 하겠습니다. 뭐 발전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발가락으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전혀 발전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같이 공부했던 방식으로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문제 분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처음에 A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B 집합이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A 교집합 B가 0하고 3이라는 원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A 쪽에서는 뭐가 0이고 뭐가 3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B 쪽의 집합을 보니까 교집합이 0하고 3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0은 있죠? 그리고 얘가 1이에요. 그치? 그러면 교집합이 0하고 3이 되려면 얘가 어쩔 수 없이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 돼야 된다. 요것을 첫 번째로 찾으면 한 95% 끝난 겁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이거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하니까 AA-3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A-3 A 플러스 1은 0. 그러면 A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A의 값이 두 종류가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돼가지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A가 3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푸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뭐 둘 다 만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만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A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확인을 해보면 A 집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이렇게 원소들이 나옵니다. 요 위쪽에 다 대입해보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B집합은 0, 1,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A 교집합 B가 뭐가 돼버려요? 이 경우에는 그냥 1만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A 교집합 B가 0하고 3이다 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이겠죠? 웬만하면. 그러면 3을 대입해보면 A 집합은 0, 3, 5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B 집합은 0, 1,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교 B가 0하고 3인 게 만족이 되죠. 0, 3, 0, 3 이렇게 똑같은 게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A 합집합 B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 처음에 0, 3, 5, 0 중복이니까 안 써도 되죠. 1, 그 다음에 3 중복이니까 안 써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쁘게 쓰려면 0, 1, 3, 5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되게 쉽죠? 정리하시고 이제 바로 13번 문제 풀게요.
지우겠습니다. 13번 해보죠. 13번 문제는 좀 별표를 쳐주세요. 요거는 좀 난이도 있습니다. 근데 뭐 쌤이 알려준 거 차분하게만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자, 문제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1에서 7까지 A는 2, 3, 5, 7, B는 1, 2, 3, 6 이렇게 원소들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요겁니다. A 합집합 B가 B 합집합 C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눈여겨서 봐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이 식 보면 좀 약간 직관적으로 약간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2 곱하기 3하고 네모 곱하기 3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두 개가 똑같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네모 얼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네모 2라고 생각하겠죠? 되게 쉽죠? 그런데 여기도 잘 보세요. 합집합 C A 쪽에 돼 있고요. 합집합 C가 B 쪽에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죠. 근데 A랑 B랑 똑같아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A는 2, 3, 5, 7이 있고 B는 1, 2, 3, 6이 있으니까 원소가 엄연히 다른데 그지? 똑같은 거는 뭐랑 뭐밖에 없나요? 2랑 3이랑 2랑 3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A 쪽에는 5랑 7이라는 것이 있고 B 쪽에는 1이랑 6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그러니까 A랑 B랑 똑같은 상태가 되게 하려면 왜냐하면 합집합 C를 한 다음에 똑같은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합집합 C를 한 다음에 두 개가 똑같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 C가 A랑 B가 완전하게 똑같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합 C가 합집합 취한 이후에 양변이 같아져야 하는 역할.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뭐 우리 사칙연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랑 3이 똑같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5하고 7이 있고요. 여기에는 1하고 6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C는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지 모르잖아. 맞아? C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만약에 C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 합집합 C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 A 합집합 C 2, 5, 7, 3 이렇게 돼버리죠? 그쵸? B 합집합 C는 어떻게 돼요? 1, 6, 3, 7 이렇게 돼버리죠? 지금 어때요? 1, 6이 또 안 맞죠? 그렇죠? 5도 안 맞고. 그지? 그래서 이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똑같아지려면 어떤 형태로 C가 그려져야 되냐 하면 보세요. 아이고. 얘가 6이었죠? C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아무리 못해도 이런 식으로는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A 합집합 C 한번 볼래요? A 합집합 C 하면 어떻게 돼요? 5, 7, 3, 1, 6 이렇게 되죠? B 합집합 C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5, 7, 3, 1, 6 이렇게 되죠? 왼쪽에서부터 그냥 숫자 읽었어요.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형태로 그려지려면 그럼 무슨 말이냐? 한글로 풀어서 쓰면은 집합 C가 지금 쓰는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합 C가 원소 5, 7, 1, 6을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A 합집합 C, B 합집합 C 있죠? 요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요 문제에서는 요것만 알면 끝나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2랑 3은 굳이 포함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2랑 3을 포함을 안 하잖아? 그래서 C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3만 빠지는 거거든? 그래도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요것을 만족하는 모든 U의 부분집합 C의 개수를 싹 다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전체 집합 중에 안 쓴 게 요 4가 있거든요. 4는 뭐 요 바깥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이 그려져서. 오케이? 그러면 얘기했던 대로 봐봐. 지금 U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되는 조건에 의해서 뭐는 무조건 써야 돼요? 5, 7, 1, 6은 꼭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5, 7, 1, 6은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는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나머지들은 2개씩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부분집합, 모든 C의 부분집합들은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8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에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다 배웠던 거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필기하십시오. 만약에 다른 조건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쌤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수학은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것도 실제로 수학 과목 중에 있는 거고. 쌤처럼 수학 전공하면 해석학 배우게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막 1 더하기 1은 2 이거 증명 막 이런 얘기 막 가끔씩 하지 않았어요? 그거 증명하는 게 해석학이에요.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가 되는지 그거 증명하는 거. 이런 게 해석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해석학만큼 되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석학처럼 할 줄 아는 게 사실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별표 이렇게 곱하기 100 한 거예요. 됐죠? 지우겠습니다. 14번. 자,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 최대값, 최소값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문제 분석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내신 시험에 웬만해서 나올걸요?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출제는 안 하지만 올해는 네. 채팅 치십시오. 올해는 내가 출제는 안 하지만 이 문제는 웬만해서는 항상 나옵니다. 학원에서도 그렇게 배울걸? 필기 못했나요? 혹시? 네, 채팅 치세요. 채팅 보고 있어요. 일단 문제 분석부터 하면 일단 전체 학생이 이렇게 30명입니다. 그죠? 전체 학생이 이렇게 30명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이용하는 학생이 20명, 지하철 이용하는 학생이 16명 그 다음에 버스랑 지하철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X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편하게 쌤이 전체 30명은 U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 이용하는 거 A, 지하철 이용하는 거 B. 그러면 버스와 지하철 모두 이용하는 X는 A,
교집합 B가 되겠죠. 모두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문자로 치환을 한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이용하는, 그 다음에 지하철 이용하는 학생이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전체는 여기는 네모 안에는 무조건 30명으로 딱 돼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20명, 얘가 16명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얘가 X명. 그래서 쌤 여기 20명, 16명이면은 저기 뭐야 30명 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30명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30명이 되려면 이 전체 집합 U 안에 딱 30명이 되려면, 그리고 여기 요것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영역 있잖아요. A랑 B에 속하지 않는 영역, 요거 글로 풀어서 쓰면 버스와 버스, 지하철 모두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언급은 없었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여기 20명, 16명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좀 이거 30명이 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체 30명이 되기 위해서 이 A 합집합 B 부분 있잖아요. 요거 요 부분을 30명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부분이 0명인 거죠.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하지 않는 쪽이 이제 0명인 거죠. 그래서 얘를 30명으로 바꿀 거면 A의 개수, 그 다음에 B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몇 개 나와요? 6개 이렇게 나오죠. 6명이죠.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X가 만약에 6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러면 A 합집합 B가 이렇게 딱 30명이 돼서 된다.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찾아냈고, 결국은 얘가 최소값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은 일단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0명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은 16명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20명, 얘가 16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쪽이 4명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명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저 4명은 뭐냐 하면은 버스만 타는 애들. 오케이? 이것만 풀고 13번 다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기 U에서 저 4, 이 부분은 버스만 타는 애들. 그리고 여기 10명은 버스, 지하철 모두 안 타는 애들. 이렇게 구성도 가능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A 교집합 B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개수가?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16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B랑 A 이렇게 돼가지고 B, A 이렇게는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건 가능할까? 얘는 16명이고 얘는 20명인데 이렇게 그려지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면 됩니다. 교집합 부분.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필기하시고 13번 풀이 좀 바로 보여줄게요.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그러니까 14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허구한 제발 센 이런 거 좀 풀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 그런 거 공부 아니에요. 계속 문제 풀고 그러는 거 공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요 14번 문제만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언급은 안 했지만 얘도 한번 해보세요. 얘는 근데 절대 안 되지. 얘는 요 20개고 요 16개인데 이미 30명 넘어가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공부지. 여러분들 맨날 첫날 저기 쌤 풀고 있고 개념 원리 풀고 있고 그런 게 공부가 아니에요. 알겠죠?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벤 다이어그램을 진짜 한 100번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 한 문제 풀었을 때 벤 다이어그램 진짜 한 2, 30번 그려봐야지 그게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지. 14번이랑 비슷한 문제 숫자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백날 첫날 풀어봤자 14번 문제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여러분들 고3 될 때까지도 이해 안 돼요. 실제로 쌤 14번 문제 제대로 풀기 시작한 거는 나도 중학교 쌤은 그 중1 때 집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때는 교육과정이 중1 때 집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쌤도 한 중3 돼가지고 겨우겨우 이 문제 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 그때는 연습도 안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벤 다이어그램 많이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로 숫자만 바뀐 문제 계속 풀고 그러지 마세요. 벤 다이어그램 많이 이렇게 그려보면서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지금 13